준비한 주제를 하나씩 풀어가 보겠습니다. 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이 1시 56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 정말 늦었네요. 그런데 벌써 2200분이 넘는 분이 들어와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정말 제 방송 많이 기다리셨던 것 같은데 제가 제때 찾아뵙지 못한 거 정말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 또 전해드립니다. 뭐 잠시 다시 설명을 하면 그래요. 이게 제가 이 미니맥, 그러니까 매킨토시를 써요. 애플 맥을 쓰는데 이 애플 맥은 정기적으로 자동으로 이렇게 그 소프트웨어가 업그레이드가 됩니다. 근데 이 업그레이드 되는 과정에서 자기들 딴에는 아마 보안 설정을 바꾸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 보안 설정이 좀 바뀌면서 각종 소프트웨어들이 에러를 일으키기 시작을 했어요. 그 결과 이런 일이 좀 생기지 않았나 싶기도 해요. 예. 그래서 지금 그 보안 설정 일부를 변경했더니, 예. 1시간 동안 그거 찾느라고 되게 고생했습니다. 보안 설정을 변경했더니, 예. 갑자기 안 되던 게 이제 또 됩니다. 제가 참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그 보안 설정 2개를 바꿨는데 2개 바꾸니까 또, 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2개 찾는 거, 보안 설정 2가지를 찾는 동안이 한 1시간 반 이상 걸렸습니다. 정말 저 아까 땀 많이 흘렸습니다. 삐질삐질 땀이 빠지고요. 뭐 여기저기에서 혹시 오늘 방송 안 하시느냐, 방송 킨 것 같은데 왜 방송 접속을 안 하시느냐 자꾸 이렇게 묻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제가 정말 죄송합니다. 예, 행복님 들어오셨네요. 늦은 시간에 고생 많다고 하셨고요. 해당 행위자들 용서가 안 됩니다. 그럼요. 용서하면 안 되는 거죠. 자, 오밤중의 뉴스. 그러면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첫 번째 주제는요. 자, 대반격 시동 거는 이재명입니다. 예. 자, 이재명 대표가 본격적으로 대반격을 시작하고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예. 지금 이재명 대표가 본격적인 그 활동, 이제 뭐 당무 복귀를 시작을 했죠. 예. 지금 이재명 대표는 여전히 이 녹색병원에 입원 중입니다. 아직까지 건강을 완전히 회복한 거 아니고요. 건강을 회복하려면은 좀 더 치료를 받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말씀을 늘 드립니다만 이 단식이라는 게 그래요. 처음에는 살이 빠지지만 그 다음에는 근육이 빠지고, 그 다음에는 뼈가 빠지고, 그 다음에는 생명이 빠져나간다. 그래서 단식을 보통 20일이 보름이 넘기 시작하면은 뼈가 빠져나가고, 그리고 20일이 넘기 시작하면은 생명이 빠져나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생명이 빠져나간다는 건 뭘 말하느냐? 우리 몸의 장기에서 세포들이 하나씩 둘씩 죽어나가는 겁니다. 우리 몸에서 죽어나가는 장기, 그중에는 뇌세포도 포함이 돼 있어요. 뇌세포는 재생이 어렵다고 하잖아요. 자, 그래서 이 단식이 일정 시간 이상 진행이 되면은요, 몸과 마음 모두가 상처를 입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역시 이 몸과 마음의 상처를 입은 것을 좀 회복하려면 좀 더 많은 시간이 걸릴 겁니다. 보통 단식 1시간만큼의 치료 기간이 필요하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단식한 시간보다 훨씬 긴 2배, 3배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건강이 회복되지 않은 것은 분명해요. 하지만 이재명 대표 사실상 어제부터 당무 복귀를 한 걸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어제 이 당직자들이 이재명 대표를 찾아가서 당과 관련된 여러 가지 당무에 대해서 보고를 시작을 했습니다. 가장 먼저 보고한 내용은요, 서울 강서구를 비롯한 재보궐선거 부분입니다. 특히 서울 강서구의 경우에는 윤석열이 거의 내려 찍어준 사람과 직접 싸워야 되는 곳이죠. 따라서 반드시 승리하지 않는다면은 윤석열 정권한테 다시 날개를 달아줄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따라서
민주진보 진영에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겨야 되는 곳이 바로 이 감서 지역입니다. 자, 이재명 대표가 이 병석에서 당직자들을 만나서 제일 먼저 한 말이 강서구 구청장 선거 꼭 이겨야 한다입니다. 그 이유는 윤석열 정권의 폭정을 심판하고 이 마구잡이로 덤벼들고 있는 국민들의 민생은 내팽개쳐지고 자신들이 하고 싶은 대로 마구 설치고 있는 이 윤석열 정권한테 정확하게 심판을 해야 된다, 경고를 해야 된다라는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자, 이것은 달리 말하자면 이재명 대표가 윤석열 정권을 향해서 이제 전면전, 본격적인 싸움을 시작하겠다라는 선언이라고 봐야 되겠죠. 자, 그래서 준비한 주제입니다. 대반격의 서막입니다. 자, 오늘 신문에 다 이런 보도가 났습니다. 돌아온 이재명이에요. 돌아온 이재명. 강서구청장 보선은 내년 총선의 전초전이다. 당 총력라고 했다는 거죠. 자, 뿐만 아닙니다. 국정 실패를 정적 죽이기로 덮을 수 없는데 윤석열 정권은 오로지 정적 죽이기. 지금 온 국민이 물가라든지 경기라든지 또는 이 각종 부채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는데 윤석열 정권은 오로지 정적 죽이기만 집중하고 있다.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라든지 양평 고속도로 문제라든지 또 해병대 이 최수근 상병 사건이라든지 모든 문제에서 윤석열 정권한테 너 그러면 안 돼! 라는 경고 메시지가 나가고 있는데 윤석열 정권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기보다 그것을 정적 죽이기, 민주당 죽이기로 위기를 극복하려는 그런 태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글쎄 잠깐 사람들의 눈을 속일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손바닥으로 햇볕을 잠시 가릴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그러나 해를 가릴 수가 없고 하늘을 막을 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국정 실패를 정적 죽이기로 덮으려 한들 덮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자, 뿐만 아닙니다. 이재명 대표는 오늘 SNS를 통해 가지고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대한민국 완전히 망했네요. 와, 예, 이거는 외국의 한 교수가 대한민국의 이 출산율 소식을 듣고는 어우 이러면서 대한민국 망했어요 완전히 라고 말한 그 장면을 상기시킨 겁니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학교의 출산율은 0.78명입니다. 이대로 가면요 우리나라는 앞으로 20년 안에 지금의 인구의 한 30%가 줄어들고요. 그리고 몇 년 지나지 않아서 우리나라가 사라질 줄도 모릅니다. 벌써 우리나라의 인구는 줄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한 해 이 사망자 수는요 30만 명이 넘는데 출생아 수는 20만 명이 안 되고 있고요. 점점 그 숫자가 줄고 있습니다. 자, 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기업 부채가요 지금 IMF 외환 위기 수준보다 훨씬 더 높은 상태입니다. IMF 때보다 2008년 금융위기 때보다 훨씬 심각한 상황이고요. 다른 나라들은 기업 부채가 늘다가 2020년을 고비로 줄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2020년 이후 계속 치솟고 있는 겁니다. 원래대로 하자면 줄어드는 감소 추세로 접어들었어야 정상인데 윤석열 정권이 들어서면서 기업의 부채가 오히려 늘어나는 상황이 된 겁니다. 왜? 간단합니다. 경기가 회복이 돼야지 기업 부채가 줄 거 아니야. 그런데 경기가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런 상황에서 무역 적자. 이게 정말 우리 경제 곳곳에서 빨간불이 켜지고 있다. 이렇게밖에는 달리 표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는 가계 부채도 지금 상당히 심각한 상태예요. 그리고 기후위기라든지 지금 우리나라가 처해 있는 여러 가지 위기 상황이 사실 한두 개가 아닙니다. 근데 지금 윤석열 정권은 뭐 하고 있어요? 일본의 모든 걸 다 퍼주고 있잖아요. 일본의 모든 걸 퍼주게 하고 있는 윤석열 정권. 이게 과연 이대로 둬야 되겠느냐? 국민들은 지금 하루가 다르게 어려워지는 경제 때문에
지금 허리띠를 졸라매고 또 졸라매고 있는데 윤석열은 겨우 한다는 짓이 우리 거를 퍼서 일본한테 갖다 주는 그딴 짓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과연 이래도 되는 건가요? 진짜? 여러분 걱정 안 되십니까? 저 너무 많이 걱정되고요. 글쎄 윤석열만 걱정 안 되고 다 걱정이 될 겁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들은 윤석열을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있습니다. 이게 나라냐? 도대체 뭐 하고 있느냐? 풍요를 즐기고 기쁨을 나누어야 할 한가위에 웃음보다 한숨이 앞서는 장보기가 겁나고 대출이자 때문에 좌절하고 살인적 물가 때문에 먹고 살기가 힘든 상황, 이런 상황에서 과연 윤석열 너 뭐하고 있느냐라고 강하게 질책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오늘 신문 곳곳에 이 내용이 다 나갔습니다. 추석, 이 즐거워야 될 이 추석 한가위의 명절에 웃음보다는 한숨이 앞선다. 이게 과연 나라냐? 라는 지적을 이재명이 했다라는 보도가 지금 쫙 깔렸습니다. 정부가 야당 탄압에 몰두한 채 민생을 팽개치고 전국에서 먹고 살기 힘들다는 호소가 넘쳐나고 있다. 자, 그래서 민주당이 이 민생을 세우겠다. 하나된 힘으로 무능한 정권에 맞서 국민의 삶을 구하겠다라고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어이구. 자, 이재명 대표의 이 입장 발표는요, 상당히 많은 충격을 준 것 같습니다. 언론들 중에 이 보도를 안 한 언론이 하나도 없어요. 삐딱하게 쓴 애들이 주로 많았지만 삐딱하게 쓸지언정 아예 안 쓸 수는 없었다는 거죠. 근데 아무리 삐딱하게 써도 자, 국민들이 느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상황 자체가 너무 많이 바뀌고 있고 지금 윤석열은 이 바뀌는 상황에서 딴짓만 하고 있다. 전 세계가 가파르게 이 변화하는 세상에 적응하기 위해서 자기 나라의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 재빨리 움직이고 있는데 윤석열은 일본에 퍼주기만 하고 있고 그게 아니면은 딩가딩가 술 먹고 맨날 코피나 흘리고 있고 자, 이걸 모르겠습니까? 그리고 비난 여론이 이니까 그 비난 여론을 잠재우기 위해서 야당 탄압이나 하고 자, 이거는 우리 국민들이 먼저 알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국민들이 먼저 답답해하는 부분이고요. 더 윤석열보다 먼저 우리 국민들이, 민주당보다 먼저 우리 국민들이 비판을 하고 있는 대목일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지금 기존 적폐 언론이 삐딱하게 기사를 쓴다 한들 국민들 가슴에 맺히는 얘기는 완전히 다를 수밖에 없겠죠. 지금 상황이 그런 상황입니다. 자, 여기까지 보면요. 우리 이재명 대표는 이제 윤석열한테 자, 한판 뜨자라고 선전포고를 한 것으로도 보입니다. 그런데 자, 그와 함께 이재명 대표가 이른바 여야 영수회담이라는 것을 제안을 했습니다. 영수회담. 민생과 관련해서 영수회담을 갖자. 조건 없이 만나서 민생과 국정에 대해서 허심탄회하게 얘기하자. 그렇게 하면은 신속하게 풀릴 수 있는 것들이 많다. 자, 정치가 민생을 불안하게 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라는 얘기를 합니다. 자, 이 이재명 대표의 영수회담 제안 소식을 듣고 당황하신 분들이 좀 많아요. 아마 윤석열 정권이 제일 많이 당황했을 거예요. 받아들이지도 않았겠지만 갑자기 이렇게 영수회담이 떡 던져지니까 이게 무슨 의도지? 라고 눈치를 좀 살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름 주판알을 뚱겨봤을 거예요. 자, 그런데 주판알 제대로 뚱겨보고 이렇게 계산을 좀 제대로 했더라면 제가 볼 때는 영수회담 거부 못하는 게 정석인데 윤석열 곧바로 거부해버렸습니다. 피의자를 만날 수 없다라는 건데 피의자하고 대화할 수 없대. 틀려 먹은 생각 있죠. 그렇게 따지면요, 윤석열 본인도 지금 피의자 상태입니다. 피의자 상태인 걸 빠져나가가 지금 대통령이 된 거예요. 지는 피의자 아니었던 것 같아. 자, 피의자는요, 수사기관이 수사를 시작해도 피의자지만 고소 고발이 접수돼도 피의자가 됩니다. 지금 윤석열도 따지기 시작한 피의자 신분 얼마든지 만들 수 있어요. 뿐만 아닙니다. 검찰 혹은 경찰의 수사를 받는 걸로 치자면 김건희하고 비교를 하겠습니까? 혹은 최은순하고 비교하겠습니까? 그리고 김건희 오빠라는 사람, 뭐 그런 사람하고 비교를 하겠어요? 가족 전체가 피의자 아니면 피고인 상태 아닙니까? 그런데 본인 자신과 자기 가족들을 돌아보기는커녕 야당 대표를 향해서 피의자하고는 안 만난다? 글쎄 참 변명거리가 되게 참 치졸하죠. 그런데 저는요, 이 윤석열이 영수회담을 거부한 것이 치명적인 실수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민주진보 진영 내부에서도 지금 왜 영수회담을 제안하지? 별로 의미가 없잖아 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또 조금 분석이 되시는 분들은 야, 지금 영수회담 제안하면 윤석열만 좋은 건데 왜 그렇게 해? 라고 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가 볼 때 이번 이재명 대표의 영수회담 제안은요, 꽤 여러 가지 함의가 있는 게 아닐까. 여러 가지 복선과 작전이 깔려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자, 이 영수회담. 일단 이 내용부터 좀 짚어볼게요. 왜 지금 영수회담을 제안했느냐. 자, 영수회담이란 건 뭡니까? 대통령과 당대표의 만남을 영수회담이라고 하잖아요. 자, 영수회담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뭐가 갖춰져야 됩니까? 본인의 실력이 있어야 돼요. 본인이 야당 대표를 만나서 야당 대표의 요구를 수용할 것과 쳐낼 것을 판단할 수 있는 판단력과 실력이 있어야 돼요. 그게 아니면 질질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게 영수회담입니다. 영수회담 제일 좋아했던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김대중 전 대통령하고요, 김영삼 전 대통령. 두 사람은요, 두 사람 같이 묶어 놓으면 정말 잘했었어. 정말 재밌었어요. 자, 그 정도였는데 어쨌거나 뭐 김영삼이든 김대중이든 또 누가 됐든 간에 자기 실력이 있어야지 가능한 겁니다. 그리고 자기 실력에 앞서서 뭐가 있어야 된다? 자신이 결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결단할 수 있는 능력이나 그럴 수 있는 식견이 없으면 영수회담 열어봤자 바보되기 십상입니다. 즉 이재명 대표가 영수회담을 제안했다는 것은 사실 뭘 말하느냐. 너 한동훈 뒤에 숨지 말고 네가 대통령이면 대통령답게 좀 나서봐. 너 김건희 뒤에 숨지 말고 나서봐. 이거예요. 자, 본인이 정말 대통령다운 사람이라면 한동훈이나 김건희의 꼭두각시가 아니라면은 그래, 한 만나나 보자 라고 할 거예요. 치사하게 뭐 피의자 우는 지는 피의자하고 같이 살고 있으면서 뭐라 그래. 피의자를 뭐 10원 한 장 피해준 적 없다라고 두둔하기까지 해놓고서는 뭐라 그래. 지 장모는 지금 감옥에 가 있잖아요. 그죠? 자, 그 상황에서 피의자 운운하는 거는 되게 비열한 행동입니다. 하지만 그 속사정은 뭐다? 지가 영수회담을 할 수 있는 실력이 없다라는 거지. 지가 한동훈이 없다면 혹은 김건희가 없다면 윤석열은 윤석열로서 존재하기가 어려운 거지. 윤석열이라는 사람은요, 가오 다시 잡는 게, 가오 잡는데 최적화된 사람이고요. 그 가오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때 승질 부리고 그 판 엎어버리고 하는 그런 건 잘합니다. 국회 인사청문회 할 때든지 국회에서 뭐 여러 과거에 국회 검찰총장으로 국회에 불려왔을 때도 거기서 판 사실 엎어버리는 듯한 기분 나쁘다 나 판 엎어버릴 거야 라는 식으로 승질 내는 걸로 본인의 가오를 세웠지 자신이 실력을 보여가지고 그 자리를 지켰다든지 그 자신의 이런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그 이미지를 구축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솔직히 여러분 한번 우리 생각해 보세요.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법리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법이 이렇다. 이거는 법이 이렇고 이렇게 돼 있다. 저도 축하면 떠들어대는 이 법 조문이라든지 그 어떤 뭐 요건, 성립 요건이라든지 이 법의 법리가 어떻다라든지 하는 요 내용. 윤석열이 한 분이랑 하는 거 보셨어요? 없죠. 항상 그 사람은 누군가가 만들어준 그 틀 안에서 만들어준 역할만 잘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이지 본인이 뭔가를 만들어서 개척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즉 한동훈과 김건희가 아니면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너 그러지 말고 니답게 대통령답게 좀 서봐 라고 한 거였어요. 그런데 그거를 못하니까 도망간 거죠. 한편으로는 또 그런 게 있습니다. 영수회담을 한다는 거는요. 어떻게 보자면 윤석열로서도 지금까지 이 밀려왔던 뭐 국정 실패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덮을 수 있는 상황이 돼요. 자, 영수회담하면요. 실제로 지지율은 누가 높아진 줄 아세요? 대통령이 높아져요. 과거에 항상 그랬습니다. 영수회담을 하면 대통령의 그 지지율이 올라가요. 그런데 왜 야당 대표들이 항상 영수회담을 요구를 하느냐? 그거는 두 가지 이유가 있는 겁니다. 대통령의 참모가 나불대지 못하고 대통령의 참모가 대통령의 눈을 가리지 못하도록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영수회담이에요. 또 한 가지는 야당 대표 역시 자신이 야당의 대표라는 것을 확고하게 위치를 다질 수 있는 게 영수회담이에요. 똑같이 대통령도 가장 본인이 대통령다운 모습을 보일 수 있는 게 영수회담이에요. 그리고 지금까지 지지율이 낮아졌다면 그 지지율을 반등시킬 수 있는 계기가 돼요. 특히 맨날 지금까지 야당 두들겨 패다가 그래 우리 영수회담 해가지고 악수하자 앞으로 그러지 말자 그러면요 지지율은요 대통령 지지율이 더 올라가요. 윤석열이 머리가 조금만 돌아갔다면 영수회담 오케이 했을 거야. 안 돌아가니까 노 한 거야. 그리고 가봤자 지가 얻을 수 있는 게 없다라고 생각한 거죠. 영수회담 제안을 거부했다는 거는 국민들 전체로 보기에도 다 마이너스일 겁니다. 일단 아니 극단적인 대립 구도를 극복하고 이제 여야가 민생을 위해서 머리를 맞대자라는 그런 이미지 자체를 걷어차버렸잖아요. 계속해서 앞으로도 싸움질 하겠다라는 걸 분명히 한 거지 않습니까? 예, 당연히 국민들 시선으로 보기에도 나빠요. 뿐만 아닙니다. 다들 뭐라 그러겠어. 아이고 이재명 만나면은 이재명한테 질 것 같으니까 이재명하고 1대1로 실력 대결하면은 지잖아. 왜? 영수회담에는 그거 아닙니까? 대통령하고 야당 대표가 1대1 진검승부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 진검승부에서 당연히 질 것 같으니까 저러는 거지 라고 비아냥을 사게 될 겁니다. 결국에 영수회담 제안을 받아들이는 게 윤석열로서는 훨씬 이익이었는데 그걸 거부함으로써 본인이 살아날 수 있는 길 자체를 스스로 차단해버린 거죠. 앞으로 민주당 그리고 이재명 대표는 어떤 형태로 맹공을 퍼붓더라도 명분이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내가 법원 앞에까지 붙잡혀 갔다가 돌아와서도 내가 제일 먼저 오히려 내가 먼저 손을 내밀고 회담합시다라고 했는데 네가 걷어찼잖아. 이제부터 네가 다 책임지는 거야. 모든 사태는 네 책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이거를 피할 수 있는 그러니까 지금까지 야당을 괴롭히고 탄압했던 것에 대해서 그게 너 이재명 널 탄압하려고 한 게 아니라 그 검찰이 뭐 수사를 하려다가 그렇게 된 거니까 나하고는 상관없어 라는 식의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었는데 그럴 마지막 기회를 스스로 걷어차버린 거죠.
뭐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본인이 1대1 진검승부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는 점도 있고요. 또 한동훈이든 뭐 김건희든 소위 말해서 윤석열 주변에 있는 측근 그룹들, 소위 말해 십상시들, 이 십상시들 입장에서는 자신들이 튕겨 나갈 수가 있거든. 아니 혹시라도 말이야 윤석열이 영수회담 해가지고 이재명 얘기가 듣고 그 얘기가 그럴듯한데? 라고 해버려봐. 그럼 십상시들 얘기 안 들을 거 아니야. 그럼 십상시들 권력을 잃겠죠. 예. 그런 것들을 우려했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윤석열 본인의 고민과 십상시들, 윤석열 주변의 측근들 이런 사람들의 이해가 딱 맞아 떨어진 거지. 그래서 결국에는 뭐 자신들한테 오히려 유리한 기회를 스스로 걷어차버린 겁니다. 자, 이제 이재명 대표는요. 대대적인 반격, 무자비한 반격을 해도 돼요. 이미 그럴 수 있는 여건이 다 갖춰졌습니다. 자, 추석 밥상에 지금 뭐가 올라갔어요? 이재명이 올라갔는데 이재명이 수세로 올라간 게 아니라 공세로 올라갔어. 이재명이 뭔가를 했고 윤석열이 끌려가는 상황으로 추석 밥상에서 거론될 겁니다. 모든 사람은 이재명에 대한 얘기할 거예요. 그러면서 뭐 야 법원에서 기각됐대. 2년씩이나 수사해가지고 이게 뭐야? 라고 할 수도 있고 아이고 그렇게 맨날 잡아 넣으려고 하더니 결국 못 잡아 넣네? 에이구 뭐야? 두 가지지. 검찰이 무능하거나 또는 이재명이 깨끗하거나 뭐 둘 중 하나일 거 아니에요. 자, 그 얘기를 결론이 어떻게 나든 간에 시민들이 다 얘기를 하게 됐어. 지금 추석 때 계속 그 얘기 했을걸요? 뭐 이재명에 대해서 안 좋게 얘기한 사람이 더 뭐 적지 않았겠지만 그런 사람들까지도 사실은 주도권이 이재명한테 넘어갔다는 걸 인지하고 있는 상태가 돼버리는 거죠. 그죠? 그죠? 그러고 있는 거 아니에요. 자, 게다가 여기에 영수회담까지 딱 던져버렸어. 아, 영수회담 하는 게 좋잖아. 회담은 많이 하는 게 좋잖아요. 그죠? 근데 걷어 차버렸어? 그것도 대통령이란 새끼가? 아이고, 쪼잔 싫었지. 결국엔 뭐? 윤석열은 많은 걸 잃었습니다. 뭐 뜬금없이 왜 영수회담이냐? 뭐 원래 회담 제안은 뭐 뜬금없이 하는 거지 뭐. 뭐 어때서? 뜬금없이 하면 안 돼? 자, 원래 뜬금없는 회담 제안이요. 엄청난 극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 평창 동계 올림픽 때 북한 대표팀이 참석한 그 과정 기억하세요? 그 직전까지 남북은 전쟁 직전까지 갔습니다. 미국의 B-1 폭격기가 하루에도 한두 번씩 저 괌에서 날아와가지고 서울을 상공을 휘젓고 갔었어요. 대한민국 상공에 동해 쪽 하나, 서해 쪽 하나, 소위 말하는 조기 경보기하고 그 다음에 그 전파 그 감청기라고 하죠. 이렇게 이런 장비들이 막 떠 있었어요. 정보 작전기라고 그러죠. 정보전기 이런 것들이 공중에 떠 있었어요. 북한은 북한대로 스탠바이 상태, 우리도 우리대로 스탠바이 상태. 자, 그랬는데 뜬금없이 북한한테 평창 동계올림픽 참석해달라라고 요청하고 북한이 뜬금없이 받아들이고 뜬금없이 대표단 보낼게 하다가 갑자기 분위기 확 바뀌어가지고 아주 극적인 전쟁 상황에서 극적인 평화 무드로 전환되지 않았습니까? 그래가지고 어디까지 이어졌어? 북미 정상회담까지 트럼프 김정은 회담까지 쭉 이어진 거 아닙니까? 원래 회담 뜬금없어요. 뭐 어때서? 뜬금없다고 거부를 해? 자, 그 말 자체는 얼마나 자신들이 가진 게 없고 실력이 없으며 얼마나 본인들이 지금 현재 쫓기는 상황인지 불리한 상황인지를 스스로 자백한 거라는 겁니다. 이제 남은 거는 뭐다? 이재명의 대대적인 반격이죠. 자, 근데 어떤 분이 그런 말씀하세요. 아까도 계속 올라오시는 그 얘기 들어보니까 이참에 수박들도 다 날려버리자. 근데 일단 이재명 대표 성격이 그런 것 같아요. 최종 공세에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
그 결정타를 날리기 전에 한 번 정도는 살 길을 열어주는 것 같아요. 이재명 대표 이번에도 당의 단합을 강조하는 말을 했습니다. 이건 결국 뭘 말하느냐? 내가 지금 당장 니들 죽이지는 않을게. 하지만 내가 내미는 손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니들 정말 죽을 수 있어 라는 경고 메시지와 화합의 메시지 둘 다 섞였겠죠. 이 상황에서 수박들이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 고개 숙이는 거예요. 아, 우리가 생각 잘못했다. 아, 미안했다. 라고 얘기하고 이재명한테 고개를 숙이고 들어와야 돼요. 근데 지금 하는 꼬락서니 보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지들이 잘했다고 설치돼. 오히려 자기한테 고마워해라 그러대. 그러면 끝장이죠. 자,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는 공세에 나서기 전, 칼을 뽑아서 휘두르기 전 마지막으로 반성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겁니다. 그 반성할 수 있는 기회는요, 윤석열도 받았고 수박들도 받았어요. 근데 둘 다 걷어찼겠지. 윤석열은 벌써 걷어찬 거죠. 네, 그렇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이재명 대표가 어떻게 하는지 좀 지켜보고요. 그 행보 하나하나에 힘을 좀 실어 주었으면 합니다. 김경진님, 나라가 더 망가지기 전에 탄핵 가자라고 하셨는데, 예, 탄핵으로 가는 길 열려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도 해요. 한동훈 탄핵 지금 해서 안 되는 거 아니냐? 아니요, 저는 어려울 거 없다 봅니다. 제가 이미 전에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조정훈 때문에 국회 법사위가 구도가 바뀌어요. 그래서 민주당이 법사위를 좌우할 수 있는 상황이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요, 지금 21대 국회 끝나기 직전이라도 탄핵 소추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탄핵 소추 해놓고 다음 국회 들어가가지고 우리가 법사위까지 싹 장악한 다음에 탄핵 소추 제대로 하면 될 거 아니야. 그죠? 예. 그 법안은요, 국회가 끝나면은 함께 폐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국회가 끝나기 전까지 그 처리가 안 된 법안은 다 폐기가 돼요. 하지만 탄핵 소추 같이 일단 국회 손을 벗어난 거는요, 국회가 끝나더라도 계속해서 진행됩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탄핵 소추 국회 끝날 때까지는 하면 돼요. 그런데 지금 상황은 할 수 있는 상황이 왔다고. 왜? 계속해서 지금까지 딴지 걸던 자가 누구? 조정훈이었는데 이 조정훈이가 이제 날아가게 됐다고. 조정훈은 지금 현재 비교섭 단체 몫으로 하나 들어와 있는 건데 이제 그 조정훈이 저쪽으로 가잖아. 국민의힘 합당을 해버리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 얘는 더 이상 비교섭 단체가 아닌 거예요. 그러면 새로운 비교섭 단체를 하나 끼워 넣어야 된다고. 그러면 조정훈 빠지고 뭐 우리 김남국 의원이나 기본소득당의 용해인 의원이나 이런 사람이 들어오는 거죠. 그러면은 한동훈 탄핵 됩니다.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됩니다. 자, 하자고요, 이제. 그 준비를 이제 착착착 해 나갈 거고요. 이재명 대표는 그거 나가기 전에 마지막 경고 사인 보낸 거예요. 자, 어쩔래? 나한테 두들겨 맞아서 비참하게 쓰러져서 끌려 나갈래? 실려 나갈래? 아니면 여기서 그냥 대충 나랑 합의 볼래? 합의를 근데 거부했죠. 두고 봅시다. 네. 자, 오밤중인 뉴스 첫 번째 주제는 여기까지고요. 이어서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갑니다. 국유화 폐간 어떤 대통령도 할 수 없는 일인데 감히 제가 어떻게 그런 말을 한다는 것입니까? 이치에 닿지 않는 말을 가지고 사람을 이렇게 몰약해서는 안 됩니다. 이 붉은 사
네, 오밤중의 뉴스 함께